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수 있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시에 원자재 비용 상승분을 주문자가 책임진다는 걸 계약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번 일로 카타르 리스크를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카타르랑 거래할 때 우리가 최대한 이득 볼 방법만 생각하자.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한국조선 3사의 갑질한 카타르 관계자들이 본 계약에선 완전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 2년간 수많은 글로벌 악재들로 인해 급격하게 치솟아버린 선가 차이를 두고 최근 카타르는 국내 조선 3사와의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결국 카타르는 그간의 역대급 고장들이 무색할 만큼 최근 들어 급등한 선가에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한국과의 원만한 합의를 선택하자. 돌연 한국의 갑작스러운 저자세를 선택해버린 카타르 측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 글로벌 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타르 측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당장 중국으로 100척에 달하는 물량 중 대부분을 들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쳐왔었는데요. 본래 이들의 계획은 중국에게 발주를 몰아준다는 강짜를 부린다면 한국과의 LNG선 계약에 추가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최근 중국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돼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최근 카타르가 무려 278억 달러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중국 내에서 대서특필된 것이었죠. 한마디로 중국 측이 카타르산 LNG 수입을 늘릴 경우 언제든지 한국에게 등을 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카타르 측의 원대한 계획은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에서 올해 중국의 LNG 수입액이 18%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는 보도를 내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LNG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캔 결과였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유일한 수입 감소는 2015년 마이너스 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18%라는 전망치를 들은 카타르 측은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최근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 곳곳이 봉쇄돼 수요가 대폭 위축된 데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 정사태로 인해 LNG 가격이 폭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중국 상인들은 심지어 중국은 당초 카타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세계 각국의 초고강도 제재로 인해 판로가 막힌 러시아산 원유들을 대거 사들인 결과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매우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돼 러시아산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지난달 3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에 최종 합의하며 에너지를 무기화해 EU를 분열시키려던 러시아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원유 금수 조치는 100% 수입 차단이라는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EU가 단행했던 대로 경제 제재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최근 EU는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LNG선을 발주하면 제재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중국산 LNG선 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중론으로 자리 잡게 돼 그간 중국을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왔던 카타르 측을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는 당초 러시아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향후 러시아를 대체하는 글로벌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에너지 분야에 있어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던 카타르에게 매우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 한국에게 터무니없는 갑질을 할 수 없게 된 카타르 측은 최근 우리 조선 3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척당 선가를 2년 전 평균 선가에 비해 무려 3천만 달러 약 377억 원나 높여 계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업계에서는 당초 우리 조선 3사가 카타르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척당 3,400만 달러 약 42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기존 계약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LNG선 평균 선가인 2,855억 원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카타르 측이 요구한 최대 수량이 무려 140척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였던 만큼 한 척당 현재 평균 선가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을 끌어올린 이번 계약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선 3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끝을 모르고 급등하던 원자재 가격까지 최근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요 철강 제품들이 연일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으며 선박 건조 원가의 무려 20%를 차지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던 후판 가격까지 급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원가 부담을 호소해왔던 우리 조선업계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조선업계에 따르면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현재 글로벌 조선업계와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이번 계약이 역대급 호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의 조선어해운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쉽게 말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선의 수요 폭증 사태로 인해 현재 국내 조선 3사의 도크에서 생산되고 있는 LNG선이 인도되기가 무섭게 각국 선주들의 수요가 밀려들어 가격 협상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죠. 실제로 척당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선의 특성상 선주들의 입장에선 LNG선 건조 경험이 전무한 조선사들에게 발주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 3사의 폭발적인 LNG선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의 국영 조선사가 LNG선 건조 도크가 가득 찬 한국에서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지 못해 어부지리로 잔여 물량을 수주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극악에 가까운 LNG선 건조 기술력의 난이도 때문에 신규 참가자의 등장이 기존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자체 건조한 LNG선은 지난 4년간 무려 6척이나 받아 한복판에서 멈춰서거나 내부에서 연료가 새어나가는 메탄 슬립 현상, 기약 없는 인도 지연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미 전 세계 선사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글로벌 해운 시황 분석 업체들 사이에선 국내 조선 3사의 이번 카타르 계약 성사 과정이 결국 중국과의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라는 분석을 내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한 LNG 운반선 8척 가운데 무려 6척이 20만 M3급 초대형 LNG선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당시 3월까지 국내 조선 3사가 수주한 전체 LNG선 23척 중 26%에 달하는 수치였는데요. 특히 이는 과거 3년간 LNG선 전체 수주량의 고작 2%에 불과했던 초대형 LNG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LNG선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초대형 LNG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조선 3사만이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오직 국내 빅 3만이 건조한 경험이 있는 Q클래스 LNG선의 길이는 무려 310에서 350m에 달하고 폭 역시 50m 이상으로 축구장 서너 개에 달해 기존 10년 넘게 대형 LNG선의 표준 선종으로 자리 잡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에 비해서도 20에서 30%가량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압도적인 크기에 걸맞게 극악에 달하는 건조 난이도로 인해 현재까지 Q클래스급 LNG선을 건조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는데요. 당초 LNG선의 크기는 운송 용량에 따라 컨벤셔널급 1만 7,500에서 18만 M3과 Q플렉스 급약 21만 M3, Q맥스 급약 26만 M3 등 Q클래스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운송 용량이 20만 M를 넘어서는 Q플렉스급부터 초대형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죠. 여담으로 각 선종 앞에 붙은 Q의 의미는 2000년대 초반 카타르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LNG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발주가 이뤄진 초대형 선종에게 카타르 카타어의 Q를 따서 이름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Q클래스는 2000년대 후반까지 카타르를 중심으로 40여 척이 발주된 뒤 10년 넘도록 발주가 끊겨버려
사실상 우리에겐 조금은 낯선 명칭이기도 한데요. 한 번에 막대한 양을 운송할 수 있어 기존의 13만에서 18만 M3 규모 대형 LNG선에 비해 운송비 등 비용, 경쟁력은 있었지만 초대형 LNG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져 더 이상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Q클래스 LNG선 발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한 번에 기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옮길 수 있는 초대형 LNG선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문의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LNG선의 대형화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조선 3사는 LNG선 기술력에서 더욱 압도적인 초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기존 LNG선가에 비해서도 무려 400에서 500억 원가량 가격이 높았던 Q클래스급 선박은 기존 선박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박의 규모는 커져도 성숙 단계에 접어든 국내 조선 3사의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일반적인 LNG선, 건조 기간과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향후 우리 조선 3사의 수익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운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인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한 한국의 기술력 앞에 카타르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는데요. 다만 일단 서로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이어질 계약에서는 보다 진전되고 발전적인 형태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 끝까지 서로 원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마이너스 3,400만 달러 플러스 3,000만 달러, 척당 400만 달러 손해 예상. 자재대량 구매하여 비용 절감으로 어떻게든 손해를 메꿀 거라는 얘기. 겨우 적자나 면하면 다행인 상황이라는 것이군요. 자재값이 오르면 손해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중국이 LNG선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 다 아는데 카타르가 너무 뻥카쳤음 키읔. 적당히 뻥카치고 협상했어야지. 최근 카타르가 대한민국에 총 6척 발주했고 중국에 4척 발주했습니다. 정확히 대우조선해양에 4척, 한국조선해양에 2척, 중국 후동조선에 4척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발주하기 전에 중국에 먼저 발주함으로써 중국의 조선 능력이 문제없다면 향후 물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도 마냥 좋아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유럽도 러시아 의존도 줄여야지 지금 안 줄이면 계속 약점으로 남을 테니. LNG선 영상의 둥근 돔 형태의 LNG 탱크는 일본산이고 우리 조선사는 박스형 탱크 타입인데 좀 제대로 알고 영상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옥의 티같이 아쉬움이. 카타르 저런 놈들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신의가 없는 놈들이다. 어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만 러시아가 더 낫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